어느 날 문득 당신은 느낍니다. 이 사람을 만난 순간부터 뭔가 달라졌다는 것을. 설명할 수 없는 끌림,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은 익숙함,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느껴지는 묘한 안정감. 이건 단순한 호감이나 매력과는 다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오는 어떤 신호 같은 것이죠. 혹시 당신도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이성적으로는 설명되지 않지만 영혼 깊은 곳에서 확신하게 되는 그 느낌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운명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정말로 누군가가 우리의 운명인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확신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칼 융의 깊은 통찰을 통해 운명적 만남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의 내면에서 감지할 수 있는지 함께 탐구해 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로맨틱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연결의 의미를 발견하는 여정입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에 마음을 열어주세요. 당신의 영혼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답을 찾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스쳐 지나가는 인연도 있고 잠시 함께하다 헤어지는 관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단 한 사람, 우리의 존재 전체를 흔드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남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필연처럼 느껴집니다. 칼 융은 이런 만남을 단순한 우연의 일치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동시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의미 있는 우연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건이 인과관계로는 설명되지 않지만 의미상으로는 깊이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동시성이라고 부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오랫동안 어떤 사람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사람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혹은 당신이 특정한 꿈을 꾼 바로 다음 날 그 꿈과 관련된 사람을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이런 경험들을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의미심장합니다. 윤근 이러한 순간들이 우리의 무의식과 외부 세계가 연결되는 지점이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운명적인 만남에서는 이런 동시성이 자주 나타납니다. 마치 우주 전체가 두 사람을 만나게 하기 위해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 말이죠. 한국에는 예로부터 인연이라는 아름다운 말이 있습니다. 인연은 단순히 만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연결과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만남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깊은 흔적을 남기고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을요. 융의 심리학은 이러한 동양의 지혜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그는 동양 철학, 특히 불교와 도교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이론에는 이러한 동양 사상이 자연스럽게 녹아 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운명인지 알아보는 첫 번째 신호는 바로 내면의 울림입니다.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반응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체적인 매력이나 표면적인 호감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더 깊은 곳에서 당신조차 의식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오는 인식입니다. 융은 우리의 무의식이 의식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때로 우리의 의식적인 마음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무의식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요. 이런 내면의 울림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과 처음 눈을 마주쳤을 때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정되는 것을 느낍니다. 혹은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거나 긴 침묵도 불편하지 않고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의 무의식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 사람과의 연결이 특별하다는 것을 당신의 영혼은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느낌이 항상 즉각적으로 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때로는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편안한 친구였던 사람이 어느 순간 당신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건 역시 운명적 만남의 한 형태입니다. 급하게 불타오르는 열정만이 진정한 연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조용히 천천히 자라나는 연결이 더 깊고 오래가는 법입니다. 윤군 우리 내면에 아니마와 아니무스라는 개념이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남성의 무의식 속에는 여성적 측면인 아니마가, 여성의 무의식 속에는 남성적 측면인 아니무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상보적인 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지만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강렬하게 끌리는 이유 중 하나는 그 사람이 우리 내면의 아니마나 아니무스를 외부에서 구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그리워하던 어떤 특성들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마치 잃어버린 조각을 찾은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매우 강력한 끌림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융은 여기서 중요한 경고도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아니마나 아니무스를 투사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실제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이상적인 이미지를 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관계가 처음의 열정 이후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운명적 만남과 단순한 투사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투사에 기반한 관계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환상이 깨지고 실망하게 됩니다. 당신이 그 사람에게서 보고 싶었던 것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진정한 운명적 만남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면서도 연결이 더 깊어집니다. 당신은 그 사람의 약점과 그림자까지도 받아들이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이 더 강해집니다. 융의 개념 중에 그림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우리 자신의 부분들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모두 빛과 그림자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으며 아름다운 면도 있고 추한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빛나는 면만 보여주려고 합니다. 우리의 그림자는 숨기려고 하죠. 하지만 진정한 친밀감은 당신의 그림자까지도 보여줄 수 있을 때 만들어집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운명인지 알 수 있는 또 다른 신호는 그 사람 앞에서 당신이 진정한 자신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완벽하게 보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의 약점도, 당신의 두려움도, 당신의 상처도 그 사람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사람은 당신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진실된 모습을 보고 더 깊이 당신과 연결되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친밀감입니다. 이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평생 동안 우리의 진짜 모습을 완전히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을 한두 명밖에 만나지 못합니다. 윤근 개성화라는 과정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점점 더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온전한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장하면서 사회의 기대, 부모의 바람,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맞춰 살아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진정한 모습 중 일부는 억압되고 숨겨집니다. 개성화는 이렇게 잃어버린 우리 자신의 조각들을 다시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운명적인 만남은 종종 이 개성화 과정의 촉매제가 됩니다. 당신의 운명인 사람은 당신이 더 진정한 자신이 되도록 도와줍니다. 그 사람은 당신에게 당신이 잊고 있던 당신의 모습을 상기시켜 줍니다. 혹은 당신이 두려워서 감추고 있던 당신의 일부를 끄집어내어 빛을 비춰줍니다. 이 과정은 때로 불편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변화는 항상 저항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은 용기를 내게 됩니다. 당신은 더 솔직해지고 더 진실되어지며 더 자유로워집니다. 당신은 그 사람 덕분에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진정한 당신 자신이 되어갑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구별입니다. 어떤 관계는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바꾸려고 하죠. 그런 관계는 결국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우리 자신을 잃게 만듭니다. 하지만 진정한 운명적 만남에서는 상대방이 당신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이 본래 가지고 있던 모습, 당신의 본질이 꽃 피우도록 도와줍니다. 마치 정원사가 씨앗을 장미로 바꾸려고 하지 않고 그 씨앗이 원래 가지고 있던 가능성대로 자라나도록 돕는 것처럼 말입니다. 한국의 전통에서는 혼례를 치를 때 신랑과 신부가 100년 가약을 맺는다고 합니다. 100년 동안 함께하겠다는 약속이죠. 이것은 단순히 오래 함께 있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서로의 변화를 함께 겪어나가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계속 변화합니다. 20대의 당신과 50대의 당신은 많은 면에서 다른 사람입니다. 진정한 운명적 파트너는 이 모든 변화의 과정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변할 때마다 그 사람도 함께 성장하고 적응합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개성화 과정을 존중하면서도 함께 더 깊은 연결을 만들어갑니다. 융근 또한 집단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무의식을 넘어서 모든 인류가 공유하는 더 깊은 층의 무의식을 의미합니다. 집단 무의식에는 원형이라는 보편적인 이미지와 주제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영웅, 현자, 어머니, 아버지 같은 원형들은 모든 문화권에서 발견됩니다. 이러한 원형들은 우리의 꿈, 신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맺는 관계에서도 작동합니다. 운명적인 만남에서는 종종 이런 원형적 차원이 활성화됩니다. 당신은 그 사람에게서 단순히 개인을 보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무언가를 봅니다. 그것은 마치 그 사람이 당신의 삶에서 특별한 역할을 하도록 예정된 것 같은 느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전생의 인연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그 느낌 자체는 매우 실제적이고 강렬합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집단 무의식의 깊은 층에서 일어나는 인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은
익숙함을 느낀다면 이것은 무시해서는 안 될 신호입니다. 물론 이것이 항상 로맨틱한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깊은 우정으로, 때로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때로는 영적인 동반자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연결의 깊이와 의미입니다. 그 사람과의 만남이 당신의 삶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당신을 더 깊은 자기 이해로 이끈다면 그것은 운명적인 만남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운명이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는 수동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이미 정해져 있고 우리는 그저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융의 사상은 이런 숙명론과는 다릅니다. 융이 말하는 운명은 우리가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능성이지 이미 확정된 미래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운명적으로 만났다고 해서 그 관계가 저절로 아름답게 펼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운명적 만남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왜냐하면 그런 관계는 우리의 가장 깊은 부분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처, 우리의 두려움, 우리가 아직 치유하지 못한 부분들이 모두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운명적 만남은 동시에 가장 어려운 만남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이 관계를 통해 성장할 수 있지만 그것은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명적 만남을 동화 같은 이야기로 상상합니다. 왕자님과 공주님이 만나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다는 식으로요. 하지만 현실은 훨씬 복잡합니다. 진정으로 깊은 관계는 우리에게 거울을 들이밉니다. 그 거울에는 우리의 아름다운 면도 비치지만 우리가 보고 싶지 않았던 면도 함께 비춥니다. 상대방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당신의 상처를 건드리게 됩니다. 당신의 불안정한 애착 패턴이 드러나게 됩니다. 당신이 어린 시절부터 가지고 있던 두려움이 표면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것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관계에서 도망칩니다. 이 사람이 내 운명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진짜 운명이라면 쉽고 편안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보면 바로 이 어려움이 그 관계가 진정으로 의미 있다는 증거입니다. 피상적인 관계는 우리를 그다지 불편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깊은 관계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변화는 항상 불편함을 동반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융은 의식화라는 개념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무의식적 패턴을 의식으로 가져올 때 우리는 비로소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운명적인 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길 때 그것을 상대방의 잘못으로만 돌리지 마세요. 대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상황이 내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가? 내 안에 어떤 부분이 지금 반응하고 있는가? 나는 과거의 어떤 경험 때문에 이렇게 반응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통해 당신은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당신이 당신 자신을 더 잘 이해할수록 당신의 관계도 개선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과거의 패턴을 반복하는 대신 새로운 방식으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말한 개성화 과정이고 진정한 운명적 관계는 바로 이 과정을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한국의 전통 사상에는 음양의 조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음과 양은 서로 반대되지만
동시에 서로를 보완하고 완성합니다. 하나만으로는 완전하지 않고 둘이 함께할 때 비로소 조화를 이룹니다. 이것은 관계에도 적용됩니다. 두 사람이 똑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서로 다른 것이 자연스럽고 건강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함께 더 큰 전체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운명적인 파트너는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과 다른 점이 많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내향적이라면 그 사람은 외향적일 수 있고, 당신이 감정적이라면 그 사람은 이성적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차이가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차이가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관계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우리와 같아지기를 바라게 되고 그들의 다름을 문제로 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 차이야말로 관계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당신과 다른 사람을 통해 당신은 당신 안에 없던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당신이 개발하지 못했던 당신의 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당신의 그림자를, 당신의 아니마나 아니무스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들을 바꾸려고 하는 대신 그들로부터 배우려고 한다면 당신은 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본질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성장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당신 자신도 성장하고 변화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융은 이것을 개별성과 관계성의 역설이라고 표현했을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관계에서는 각자가 독립적인 개인으로 성장하면서 동시에 더 깊은 연결을 만들어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통해 자신의 결핍을 채우려고 합니다. 나에게 없는 것을 상대방이 채워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것은 건강한 관계의 기반이 아닙니다. 융은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과 온전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사랑하고 받아들일 때, 당신은 비로소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그림자와 화해할 때, 당신은 상대방의 그림자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이기적이 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당신이 내면적으로 충만할 때 당신은 더 많이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의 상처를 치유했을 때 당신은 상대방의 상처에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두려움을 직면했을 때 당신은 상대방의 두려움에 압도되지 않고 함께 있어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사랑입니다. 운명적 만남의 또 다른 특징은 당신이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더 나은 버전의 자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의 가장 좋은 면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더 관대해지고 더 용감해지고 더 창조적이 됩니다. 당신의 재능이 꽃피우고 당신의 열정이 살아납니다. 이것은 마법 같은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당신에게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 안에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그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운명적인 파트너는 당신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그들 앞에서 당신은 실패해도 괜찮고 약해 보여도 괜찮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압니다. 이런 안정감 속에서 당신은 위험을 감수할 수 있고 새로운 것을 시도할 수 있으며 진정한 당신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윤근 꿈을 무의식으로 통하는 왕도라고 불렀습니다. 꿈은 우리의 무의식이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운명적인 사람을 만났을 때 종종 꿈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당신은 그 사람이 나오는 꿈을 꿀 수도 있고 혹은 그 사람과 연관된 상징들이 꿈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무의식이 이 만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운명적인 사람을 만나기 전에 그 사람을 예고하는 듯한 꿈을 꾸기도 합니다. 혹은 그 사람을 만난 후에 꿈에서 깊은 통찰을 얻기도 합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무의식은 우리의 의식보다 훨씬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의식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알아차리기 전에 이미 많은 것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에 대한 꿈을 자주 꾸거나 그 사람과 관련된 상징들이 반복해서 나타난다면 그것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꿈은 종종 우리가 의식적으로 부정하거나 무시하려고 하는 진실을 드러냅니다. 때로는 꿈이 경고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격려를 주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꿈의 언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꿈은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상징과 이미지로 말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열린 마음으로 귀를 기울인다면 꿈은 당신에게 깊은 지혜를 전해줄 수 있습니다. 한국의 옛 어른들은 태몽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꾸는 꿈이 그 아이의 운명을 예고한다고 믿었죠. 이것은 미신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융의 관점에서 보면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의 무의식은 이미 그것을 감지하고 꿈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운명적인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그 사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운명적 만남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성장입니다. 진정으로 당신의 운명인 사람은 당신을 현재의 모습에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더 성장하도록, 더 나아가도록 도전을 줍니다. 때로 이것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편안한 곳에 머물고 싶어 하고 변화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장 없이는 삶도 없고 진정한 관계도 없습니다. 윤근 우리가 중년에 접어들면서 삶의 의미에 대한 깊은 질문을 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외부 세계에서 성공하고 자리를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리는 내면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 삶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나는 정말로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떠오르는 시기를 윤근 중년의 위기라고 불렀지만 이것은 사실 위기라기보다는 기회입니다. 더 깊은 자기 이해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인 것이죠. 운명적인 사람은 종종 이 전환의 시기에 나타납니다. 혹은 그 사람과의 만남 자체가 이런 내면의 탐구를 촉발시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깊은 관계는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는가? 나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이런 질문들은 쉽지 않지만 이 질문들과 씨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깊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한국 문화에는 정이라는 아름다운 개념이 있습니다. 정은 단순한 감정이나 애정을 넘어서는 깊은 연결과 애착을 의미합니다.
정이 든다는 것은 그 사람이 당신 삶의 일부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그 사람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은 의존이 아닙니다. 이것은 깊은 유대감입니다. 정은 시간이 지나면서 천천히 쌓입니다. 함께 겪은 경험들, 함께 나눈 기쁨과 슬픔, 함께 극복한 어려움들이 정을 만들어냅니다. 운명적 만남에서 이 정은 특별히 깊고 강합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는 단순히 표면적인 수준에서 머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서로의 가장 깊은 부분을 나누었고, 서로의 약점과 강점을 모두 보았으며, 서로의 어두운 순간과 빛나는 순간을 함께 했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정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바뀌어도 이 정은 당신들을 연결시켜 줍니다. 융근 연금술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세 연금술사들은 납을 금으로 바꾸려고 했지만 융근 이것이 실제로는 내면의 변화에 대한 은유라고 보았습니다. 연금술의 과정은 개성화의 과정과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원재료, 즉 우리의 그림자와 상처와 미성숙한 부분들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삶이라는 용광로를 통과하면서 이것들을 변화시켜 금으로, 즉 우리의 진정한 자기로 만들어갑니다. 운명적인 관계는 이 연금술 과정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관계는 우리를 시험하고 도전하고 변화시킵니다. 관계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가장 추한 면을 마주하게 되고 동시에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이것을 통과한 후에 우리는 더 순수하고 더 진실된 존재가 됩니다. 마치 금이 불로 정련되어 순수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완벽한 관계를 꿈꿉니다. 갈등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항상 행복하기만 한 관계를요.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 관계는 진정으로 깊은 관계가 아닙니다. 진짜 관계는 갈등을 포함합니다. 왜냐하면 두 개의 독립적인 자아가 만날 때 충돌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갈등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운명적인 파트너와는 갈등을 건설적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당신들은 서로를 공격하거나 관계를 끝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것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봅니다. 당신들은 서로의 관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자신의 부분적 책임을 인정하며 함께 해결책을 찾아갑니다. 이 과정을 통해 관계는 더 강해지고 깊어집니다. 당신들은 어려움을 함께 극복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를 더욱 단단하게 만듭니다. 융의 심리학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대극의 합일입니다. 삶은 대극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빛과 어둠, 남성과 여성, 의식과 무의식, 선과 악. 우리는 종종 이 대극 중 한쪽만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좋은 것만 취하고 나쁜 것은 버리려고 하죠. 하지만 융은 진정한 온전함은 이 대극들을 통합할 때 온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빛과 어둠을 모두 받아들이고 남성적인 면과 여성적인 면을 모두 인정하며 우리의 선한 면과 악한 면을 모두 이해해야 합니다. 운명적인 관계는 이런 통합의 과정을 돕습니다. 당신의 파트너는 당신이 부정하려고 했던 당신의 면을 보여줍니다. 때로 이것은 불편하지만 이것은 당신이 더 온전해지기 위해 필요한 과정입니다. 당신이 항상 강한 척했다면 그들은 당신의 약함을 보여줄 것입니다. 당신이 항상 이성적이었다면 그들은
당신의 감정을 일깨울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약하게 만들거나 당신의 정체성을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을 더 완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국의 전통음악에는 어우러짐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악기들이 각자의 소리를 내면서도 함께 어우러져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냅니다. 한 악기가 다른 악기의 소리를 따라하지 않습니다. 각자가 자신의 고유한 소리를 내지만 전체적으로는 조화를 이룹니다. 운명적인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두 사람이 각자의 개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함께 아름다운 조화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는 종종 관계에서 우리 자신을 잃거나 혹은 반대로 상대방을 우리 방식대로 바꾸려고 합니다. 둘 다 건강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도전은 나 자신으로 남으면서 동시에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깊은 연결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섬세한 균형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운명적인 파트너와 함께라면 이 균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이 당신 자신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원하고 지지하기 때문입니다. 융근 말년의 많은 시간을 명상과 내면 탐구에 할애했습니다. 그는 스위스의 볼링엔이라는 곳에 탑을 짓고 그곳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며 자신의 내면과 대화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포기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깊은 관계를 위해서는 깊은 자기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도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운명적인 사람을 만났다고 해서 당신이 당신 자신과의 관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두 명의 온전한 개인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당신은 혼자 있는 시간도 필요하고 당신만의 공간도 필요하며 당신 자신과의 대화도 필요합니다. 이것은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내면적으로 충만할 때 당신은 관계에서 더 많이 줄 수 있고 더 깊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빠지면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그들은 상대방을 위해 자신의 취미를 포기하고 자신의 친구들을 멀리하며 자신의 꿈을 접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것이 사랑의 표현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관계를 해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당신 자신을 잃으면 상대방이 사랑에 빠진 그 사람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희생이 아니라 공유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에 상대방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융의 사상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상징의 힘입니다. 우리의 무의식은 상징의 언어로 말합니다. 그리고 운명적인 관계에서는 종종 특별한 상징들이 나타납니다. 어떤 커플에게는 특별한 노래가 있고 어떤 이들에게는 특별한 장소가 있으며 또 어떤 이들에게는 특별한 날짜나 숫자가 있습니다. 이런 상징들은 겉보기에는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두 사람의 관계에서는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이런 상징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이것들은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히 실용적이거나 기능적인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어려운 시기에 이런 상징들은 두 사람을 다시 연결시켜주는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처음 사랑에 빠진 그 순간, 서로에게 약속했던 그것들을 기억하게 해주는 것이죠. 운명적 만남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특징은 변화입니다.
진정으로 당신의 운명인 사람을 만나면 당신은 변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예전의 당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당신 자신을 잃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은 더 진정한 당신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발견했고 취약해질 수 있는 용기를 배웠으며 다른 사람을 위해 공간을 만드는 법을 익혔습니다.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천천히, 점진적으로 일어납니다. 어느 날 문득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내가 변했구나. 예전의 나라면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을 텐데. 예전의 나라면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 텐데. 이 깨달음은 때로 놀랍기도 하고 때로는 감동적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성장했고 그 성장의 많은 부분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운명적인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단순히 운이나 우연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내면의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그림자와 대면하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며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내면적으로 준비되어 있을 때 당신은 운명적인 만남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잘 살려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당신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운명적인 사람이 당신 앞에 나타나더라도 당신은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거나 알아보더라도 그 관계를 잘 발전시키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인식과 자기 성장은 단순히 개인적인 발전의 문제가 아니라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기 위한 준비이기도 합니다. 윤근 삶의 후반부는 내면으로 향하는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외부 세계의 성취보다는 내면의 평화와 의미를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만나는 관계는 젊은 시절의 관계와는 다른 특징을 가집니다. 더 조용하지만 더 깊고, 덜 열정적이지만 더 안정적이며, 덜 극적이지만 더 진실됩니다. 이런 성숙한 사랑도 운명적 만남의 한 형태입니다. 사실 운명적 만남은 나이나 단계에 관계없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당신이 20대든 50대든 처음 만나는 사람이든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이든 운명적 연결은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깊은 연결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닫혀 있다면 아무리 좋은 사람이 와도 당신은 그들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이 열려 있다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운명적 만남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운명적 만남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운명적인 사람을 만났다면 우리는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하지만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 관계에 온전히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취약해지는 것을 선택해야 하고 편안함을 넘어서 성장하는 것을 선택해야 하며 자기 방어를 넘어서 진정한 친밀감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과거에 상처받은 경험이 있고 그 상처는 우리를 조심스럽게 만듭니다. 우리는 다시 다치는 것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완전히 안전하다고 느끼는 관계는 실제로는 깊은 관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친밀감은 항상 취약성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상처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받아들여야만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융은 우리에게 용기를 가지라고 격려했을 것입니다. 당신의 그림자와 대면하는 용기, 당신의 진실을 말하는 용기, 당신의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는 용기 말입니다. 이런 용기는 무모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당신 자신을 신뢰하고 삶을 신뢰하며 관계에 치유하는 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당신이 이런 용기를 가질 때 당신은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운명적인 관계는 우리를 완성시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완전한 존재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운명적인 관계는 거울처럼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지만 보지 못했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줍니다. 그 관계를 통해 우리는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던 사랑의 능력을, 연결의 능력을, 성장의 능력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발견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이제 우리의 여정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칼융의 깊은 통찰을 통해 운명적 만남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고 살아낼 수 있는지 탐구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진정한 탐구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당신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 당신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요? 당신은 당신의 내면을 탐구할 용기를 가질 것인가요? 당신은 깊은 연결에 열려 있을 것인가요? 당신은 운명적 만남을 알아볼 준비가 되어 있나요? 누군가가 당신의 운명인지 아닌지 완벽하게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고 확실성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당신의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무의식은 이미 많은 것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당신의 머리가 아니라 당신의 가슴으로 듣는 것입니다. 당신의 두려움이 아니라 당신의 지혜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미 당신의 운명적인 사람을 만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두려움이나 의심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아직 그 사람을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당신 자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을 정리하고 당신의 상처를 치유하며 당신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운명적 만남이 왔을 때 당신은 그것을 알아보고 잘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융은 우리에게 개성화의 여정을 걸으라고 격려했습니다. 더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여정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혼자서만 걷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특히 깊고 의미 있는 관계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운명적인 사람은 이 여정의 동반자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대신해서 여정을 걸어줄 수 없지만 그들은 당신 곁에서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한국에는 동행이라는 아름다운 말이 있습니다. 같은 길을 함께 걷는 것을 의미하죠.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동행을 만난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혼자서는 너무 외롭고 힘든 길도 누군가와 함께라면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산도 넘고 강도 건너고
때로는 폭풍우도 만나지만 함께라면 두렵지 않습니다. 운명적인 사람은 바로 이런 동행입니다. 당신의 삶의 여정에서 진정한 동반자가 되어줄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운명적 만남은 당신의 삶을 완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완전함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도 이미 가치 있는 존재였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때로는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 볼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아름다움을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운명적인 사람은 당신에게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던 가치를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혼자라고 해서 불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온전하고 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온전함에서 진정한 사랑이 가능합니다. 결핍에서 오는 사랑이 아니라 충만함에서 오는 사랑, 필요에서 오는 사랑이 아니라 선택에서 오는 사랑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사랑이고 진정한 운명적 만남의 본질입니다. 당신의 여정이 아름답기를, 당신의 사랑이 깊기를, 그리고 당신이 당신 자신의 진실을 발견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이 언젠가 당신의 운명적인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혹은 이미 만났다면 그 만남을 소중히 여기세요. 하지만 그 만남이 아직 오지 않았다 해도 낙심하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당신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고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이미 알고 있는 그 길을 용기 있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